이낙연 위원장님과 함께 희망이 반짝이는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대리인의 제일 과제입니다. 국민께서 꿈꾸는 미래를 현장에서 듣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그 일에 오늘 출범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풍부한 경륜과 국정운영 경험이 있으신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팔 걷어붙여 주시니 한없이 든든합니다. 저 또한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낙연 위원장님, 5분의 수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등 의원님들과 함께 드림팀을 넘어 완전체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과거의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여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오로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낮고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더 넓게 세계를 보며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로 새 희망과 결실이 반짝이는 대한민국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갑시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을 본 대사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종전선언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등의 협력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보시 대사님께서는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들의 친절에 감명받았고 소설 등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호 문화 교류, 방문 교류가 활발해져 한일 관계가 가깝고도 먼 관계가 아닌 가깝고도 친한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상호 이해의 한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 토론의 힘,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진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세종실록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왕과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토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토론이 실패하는 대개의 경우는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찰하려 할 때입니다. 저도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분들과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거나 더 나은 방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저 스스로에게도 배우고 성장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계곡 정비 사업 당시 주민들과 토론도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오해가 해소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약 99.7%가 자진 철거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될 때 경기대 기숙사 학생들과 했던 토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해당 기관 노조와의 토론도 좋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께 꼬시람 듣는 대담에서 유튜버와 녹화장에서 심지어 아이들과의 토론에서도 저는 배웁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치인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은 주권자에게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배움이 없는 토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잘 듣고 잘 배우기 위해 토론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든 덜 됐든 준비된 만큼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도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 두 번째,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납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하십니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입니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몇 가지 개편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직이나 취업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합니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십니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종중명의 가택, 전통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집 등의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 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1주택 장기 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드려야 합니다.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 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드려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33번째,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현대적 피임 시술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습니다. 둘째,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 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영국 국가성건강 헬프라인, 독일 임신 갈등 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을 기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선행을 베푸시던 노부부께서 지난 성탄절에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문을 닫는 상자매일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시던 마음을 작게나마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시던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고된 시기를 함께 버텨내는 것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조금 더 잘 살아봐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이유도 주변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